교과서 133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교과서 문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간 프린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만 풀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먼저 이번 시간 거 잘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자기력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력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석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자석이 N극 그리고 S극 있습니다. 그럼 자기력선 어떻게 형성되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서 퍼져나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 있겠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어디에서 더 조밀해요? 자기력선이? 자석에 가까운 쪽에서 더 조밀했죠. 자석에 가까운 쪽이 자기력 강하죠. 그래서 조밀한 곳에서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릴 때 촘촘하게 그리면 그곳이 자기력이 강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형도선, 직선도선에 만드는 자기장 그릴 때도 보면 가까이에서 조밀하게 그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틀렸고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자기력선의 특성입니다. 맞고요. 자기력선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릴 수 있었죠.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이 방향이 그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기력선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점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그 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가 받는 힘의 방향?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에 의한 자기장, 지구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선은 북극 근처에서 나와서 남극 근처로 들어간다. 자, 지구 그려놓고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나침반 갖다 놓으면 어떻게 배열돼요? 나침반 갖다 놓으면 북쪽을 향해서 배열되죠. 이렇게. 왜 그래요? N극이 받는 힘의 방향 어느 쪽? 이쪽.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은 북극 근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극 근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구가 큰 자석이라고 치면 사실은 남쪽이 N극, 북쪽이 S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석으로 찾을 때는 N극, North, S극, South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극, S극을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죠? 여러분들 의견 중에 답 체크 잘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 있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직선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류 주변에서 자기장 생길 때 오른손 가지고 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손이 쑥 나와서,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내 손가락 말아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가까이서 촘촘히, 멀리서 성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동심원의 모양. 지금 보니까 반시계 방향이네요. 지금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 밑에서 올려다 보면 시계 방향 되겠죠? 지금 위에서 본 거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요거 되겠네. 자, 도선의 주위의 자기장은 도선에서 가까울수록 세다.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을 B라고 썼었고, 이 세기는 어떻게 됐었냐면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된다.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는데 손을 뒤집으니까 아래로 하면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세어진다.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앙페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지금 얘 있죠, 얘. 요게 이제 앙페르 법칙이에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앙페르 법칙 대학교 가면 이제 적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법칙이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앙페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암페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밝혀내고 정리했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두 원형 도선 A, B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I, 얘도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원형 도선의 중심 O에서 여기 중심에서 여기 부분에서 자기장이 방향이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온대요. 수직으로 나온다. 그러면 두 개가 지금 거리가 다르잖아요. 거리가 다르면 두 개가 경쟁을 하겠죠. 근데 누가 우세해요? B가 우세하죠. 그럼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 이겼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애가 수직으로 나오니까 B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원형도선은 여기 선생님 손가락, 여기 내 손가락은 원형이라 그랬고 엄지손가락이 직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직선 모양 자기장을 중심에다가 만드는데, 자, 원형도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흘러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라고 그려주면 되겠고, A는 당연히 반대니까 이렇게 흐른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어떤 게 있겠어요? 그냥 여기 요거 보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B의 전류를 크게 해주면 되겠죠. 혹은 A의 전류를 작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A의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화해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흘려주면 위로 해서 더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킨다. 되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 되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되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잘 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단위 길이당 도선을 감은 수가 N 그리고 EN인 솔레노이드 AB가 놓여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침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 형들한테. 안녕하세요.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혁이는 가서 자세요. 문 닫고 나가. 아유.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자, 단위 길이당 감은수가 N, EN인 솔레노이드 AB가 놓여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래요. 자, 그럴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한데요. A부터 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요 네 손가락으로 찾으면 되죠. 네 손가락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그래서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 왼쪽.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 이렇게 만듭니다. 솔레노이드가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면 자석이 만드는 거랑 똑같죠.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석 내부를 사실 보면 내부는 이렇게 끊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솔레노이드를 만들면 자석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을 찾아봅시다. A의 왼쪽은 무슨 극? 자기력선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쪽은 S극. 자, B의 왼쪽은 무슨 극? 자기력선이 막 들어가고 있죠? S극. B의 오른쪽은 N극.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맞죠? S극끼리 마주보고 있으니까 청력이 작용합니다. A, B의 마주보는 변은 모두 S극이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A가 B보다 작다 라고 했습니다. A는 N번 감았고요. 얘는 2N번 감았습니다.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여기 안 넣어놨네? 그냥 여러분들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었네. 프린트 준 거에. 자,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가 놓여 있대요. 주변의 자기장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부터 찾아보면 되죠. 전류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전류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말아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 그려볼게요. 오른쪽 이렇게. 그리고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S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S극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1번처럼 되겠죠.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고 싶으면 또 들어왔어. 안 돼. 오지 마. 이거를 뭘 만들었는데 자랑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거 뭘 만들었대. 여기다 보여줘.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줘. 짜자잔. 오늘 갖고 싶지? 놀려. 지금 갖고 싶지. 이게 지금 초록색이어서 투명해집니다. 크로마키. 이제 들어오지 마. 고마워.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문제 풀 때는, 얘네들 풀 때는 여러분들 값을 넣은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 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해보면 됩니다. 주어지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멀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2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해봅시다. 자, 수평으로 지나가는 도선,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얘가 A 지점에다가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찾으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아주니까 A 지점에서 윗방향이죠. A 지점에서 윗방향. 그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그 크기는 얼만큼이냐?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I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I만큼 만들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R분의 I만큼 만들 거예요. 그럼 B 볼게요. B. 자, B는 어떻게 만드냐면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말려서 만들어지니까 A 지점에다가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 쓰고, 거리는 2R,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I.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만큼이 돼요? 여기 2R분의 2I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 더해졌으니까 2R분의 I, 방향은 나오는 방향.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D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 방법을 하나 알려줬으니까 그거대로 B, C, D를 찾아봅니다. 지금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나 해보겠습니다. 해봤나요? 자, 그러면 D 해볼게요. D. D 사이의 거리는 여기 R, 여기는 ER 인 거고, 그러면 A, 수평도선이 만드는 거, 자, 오른쪽으로 하고 휙 돌려서 들어가는 방향이죠. D 지점에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I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해줘야죠. 수평도선 위로 흐르고 있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ER분의 I 만큼입니다. 그럼 두 개 더 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ER분의 3I만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 B 지점을 어떻게 해보면 얘는 그냥 결과적으로 여기 R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ER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오는 방향으로 ER분의 I 더하기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R분의 I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ER분의 3I라는 결론 얻을 수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 지점은 나오는 방향으로 ER분의 I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I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ER분의 I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문제. 막대 자석을 용수철에 매단 후 솔레노이드를 놓았대요. 스위치 열어놓으면 솔레노이드가 작동하지 않으면, 자기장을 만들고 있지 않으면 5cm 늘어나 있대요. 스위치를 닫으면 더 내려와서 8cm 늘어나 있대요. 자, 전원 단자 AB의 극성을 쓰랍니다. 자, 그러면 자석을 지금 S극을 더 끌어당긴 거잖아요, 솔레노이드가. 그러면 자석의 솔레노이드의 윗부분이 N극이 돼야 되겠죠. 아랫부분은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윗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고 싶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 그럼 전류의 방향 표시해보면 뿅뿅뿅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에서 나와서 B로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A는 플러스 극, B는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막대 자석이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보래요. 자석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랫방향으로 당기는 자기력이 있겠죠. 그리고 중력이 있겠죠. 그리고 용수철이 당기는 탄성력이 있겠죠. 그걸 비교해 보래요. 지금 8cm 늘어났죠, 탄성력이. 그러면 8cm 늘어난 만큼의 탄성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F는 KX 배웠잖아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8cm 늘어난 만큼의 힘을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탄성력을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중력은 얼마일까? 아까 처음 가 상황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때 탄성력이 5만큼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력이 5만큼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탄성력도 5만큼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력이 5만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력은 얼만큼? 5cm에서 8cm 더 늘어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3cm에 해당하는 만큼. 그래서 자기력이 3. 이렇게 되겠죠. 힘의 크기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탄성력, 중력, 자기력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교과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